네, 안녕하세요. 2월 3일 월요일 푸르미미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긴 설 연휴를 쉬고 첫째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많이 몰려서 신고된 것 같습니다. 자, 대구광역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수 152건. 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구. 남산동 거래된 게 눈에 들어오네요. 청라 힐스자이, 남산자이 하늘채, 남산 롯데캐슬. 그죠? 청라 힐스자이 33평 7억 3천, 93% 회복됐고요. 남산자이 하늘채 6억 6천, 33평 6억 6천, 96% 회복됐고요.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5억, 24평 5억 3천, 95% 회복된 게 보입니다. 남산동 거래가 많이 된 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음, 북구로 한번 가볼까요? 북구도 오늘 31건이 신고가 됐는데 대구 오페라 스위첸 5억 3천 91% 회복이 됐네요. 음, 그리고 칠곡 쪽에 거래가 많은 것 같네요. 칠곡 쪽에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대현동, 동서변동 쪽으로 거래가 쭉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성강 가볼까요? 수성구도 19건이 거래가 됐는데 술성 알파시티 청어람 24평 4억 천, 정고점 대비 95%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팔레스가 오늘 3건이나 신고가 됐네요. 44평 4억 6천, 35평 4억 천, 35평 3억 7천. 연차가 오래됐지만 3억대 수성구에 산다는 그 의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2층 저층인데 3억대니까 투자성은 또 따로 제껴두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3억대에 수성구에서 실거주 할 수 있다. 그 자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수성구 신축 아파트들 뭐 10억, 그죠? 15억, 뭐 그렇게 비싼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투자성은 제외하고 가성비로, 실거주로 접근하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버머 33평 14억 1천만 원. 빌리브 버머 2차 33평 11억 2천. 전고점 대비 100% 회복했네요. 역시 수성구 신축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오늘의 실거래가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고요. 오늘이 2월 3일이잖아요. 2월 3일이니까 그 1월달 실거래가 1월달 실거래 건수가 다 잡혔죠. 예, 1월달 실거래 건수가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1월에 얼마나 실거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거래량 25년 1월 서울시 1300, 부산시 990, 대구광역시 900, 인천광역시 840, 강주광역시 750, 대전광역시 510, 울산광역시 610 이렇게 거래되네요. 어, 대구광역시가 900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게 울산광역시가 인구 대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처진 것 같진 않다. 예, 그 점이 눈에 띄네요. 음,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대구광역시가 900건, 거래량이 적은데, 이게 많고 적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월 평균 매매 거래량 건수를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죠?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대구의 경우 1월 월 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900건, 그리고 12월은 3200건, 이렇게 평균 매매 거래량 건수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대구 지역의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은 2600건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월에 대구 지역 매매 건수가 몇 개라고 했죠? 900개라고 했습니다. 900건. 월 평균 매매건이 260건인데 900건이니까 대략 30% 밖에 거래가 안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뭐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지난달에 24년 12월에 계엄 사태로 나라도 좀 어지럽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매매 건수가 많이 부족하다, 쭌게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12월이 원래 매매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평균 매매 건수가 12월이 제일 많습니다. 3200건으로 1년 중 12월이 매매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거의 비슷합니다. 12월이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월이 매매 건수가 또 가장 적습니다. 이것 또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1월 달에 900건이라고 했는데 월 평균 매매 건수 말고 1월 평균 매매 건수 대비해서 900건이니까 대략 한 50%, 평균 대비 50% 정도 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월 초가 되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평균 대비 많이 거래됐는지 적게 됐는지를 꼭 체크하시라. 그러면 거래량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미분양 수치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매매 거래량에 대해서도 매매 거래량 수치가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신호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매월 아파트 거래량 수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은 여기서 넘어가고 어, 지난번 시간에 작년도 24년 대구 구별 최고가 실거래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죠? 1편은 수성구 달서구, 2편은 그 외 타구 지역에 대해서 최고가 실거래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중구, 동구, 달성구, 남구 최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게 여기서 알아보고 끝이는 게 아니고 이 최고가 실거래됐다는 이 아파트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구별 최고가 실거래 아파트를 한번 숨은 의미와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 1번. 작년에 최고가 실거래된 아파트들 구별로 보니까 금액으로 단순 급지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들을 쭉 보니까 수성구가 제일 높은 급지고, 그 다음에 수성구의 힐스테이트 버머가 16억 2천만 원에 거래됐고, 그 다음 대구 중구의 남산 롯데 센트럴 스카이가 8억, 대구 달서구가 빌리브 스카이가 7억 9천, 대구 서구의 듀리역자이가 7억 5천, 이렇게 금액별로 단순히 급지를 매겨보니까 수성구, 중구, 달서구, 서구, 동구, 북구, 남구, 경산시, 달성군 순이더라. 예, 단순하게 급지를 나눴을 때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순으로 나눠지더라.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게 보이죠? 우리가
수성구가 좋은 곳이고 좋은 입지고 비싼 아파트가 몰려 있다는 것은 대구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 사는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중구 달서구도 2급지로서 그 8억 7억 9천만에 거래된 거, 네, 우리 2급지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여기죠. 서구. 서구가 예전에는 그저 싼 아파트들이 많고 약간 대구에서 외곽지로 인식이 되었었고, 예, 그랬었는데 최근에 두류내거리에 두류역 그 2호선이 지나가는 두류내거리에 두류역자이 두류스타 힐스 이편한 세상 두류역이 들어오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그죠? 음, 급지가 조금 오른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음, 중구 달서구 다음에 서구의 두류역자이가 최고가로 거래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눈에 띄는 게 또 하나 보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대구 북구. 음, 북구는 이제 예전 같으면 수성구가 1급지고 2급지로 대구 달서구의 상인 월성, 그 다음에 북구 침산동, 요 정도를 2급지로 꼽았었는데 지금은 동구하고 서구에도 음, 최고가 실거래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조금 밀리는 듯한 음, 모양새입니다. 그죠? 북구 침산동이 예전에 어떤 그런 명성은 아니다.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 2. 수성구의 힘입니다. 수성구의 힘. 무슨 말이냐? 요거는 이제 구별로 최고가 아파트들을 분석을 한 것이고, 구별 말고 대구시 통틀어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통틀어서. 그랬더니 1위부터 힐스테이트 버머 16억 2천만 원, 1위부터 38위 가든하이츠 3차 8억까지 1위부터 38위가 모두 수성구 내에 위치한 아파트들이더라. 그렇죠? 그리고 39위 남산 롯데 캐슬 센트럴 스카이 중구 남산동의 비수성구 대장은 대구시에서는 39위이더라. 그렇죠? 네, 1위부터 38위까지가 모두 수성구 아파트. 수성구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범어만촌동이 대부분이네요. 그죠? 그 부분도 범사, 만삼, 학군의 힘,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결론 3. 신축의 힘입니다. 신축의 힘. 대부분 아파트가 5년 이내 신축입니다. 그죠?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힐스테이트 버머 2020년 입주, 수성 버머 W 23년 입주, 빌리브 버머 2018년도, 요거는 한 6, 7년 됐겠네요. 그리고 경남타운은 1982년도, 여기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예, 많이 오른 상황이고, 그 외에는 다 5년 이내 신축이고, 대구 남구 또한 똑같습니다. 그죠?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같은 경우 작년 입주, 내년 입주 이래 예정돼 있죠. 그리고 대구 달서구의 빌리브 스카이, 뭐 용산자이 전부 다 5년 이내 신축입니다. 서구에 한번 볼까요? 드류역자이, 드류스타 힐스 똑같고요. 내년 입주입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 센트럴 스카이, SK 리더스뷰 대부분 5년 이내. 그리고 경선시의 경우에도 중산자이, 펜타 힐스 프루지오 2차 모두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대구 달성군의 다사역 금호, 하원 동아의 위시 모두 5년 이내고요. 대구 동구도 이안 센트럴 D, 더샵 디어 옐로 대부분 5년 이내. 그리고 북구의 경우에는 오페라 삼정이 5년이 지났죠. 2017년 입주고 그 외에는 전부 다 5년 이내 신축입니다. 그래서 신축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론 4번입니다. 결론 4번. 1급지와 2급지의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더라? 딱 2배 차이 나더라. 그죠? 수성구의 힐스테이트 버머가 16억 2천만 원에 거래됐고
중구의 남산 롯데 센트럴스카이가 8억에 거래됐습니다. 딱 2배 차이죠. 근데 이게 24년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23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수성구 대장과 비수성구 대장 간의 금액 차이가 2배 정도 차이 나더라. 평균 매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요걸 다시 또 요것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배 차이가 나더라. 요런 거는 알아두시면 어떤 뭐 투자 타이밍 잡는데 조금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 모아파트 대장 아파트가 추후에 나중에 20억에 거래됐다. 근데 비수성구의 대장 아파트가 현재 뭐 한 뭐 8억, 9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 하나 그 2배 차이 그거 가지고 비수성구의 대장 아파트를 사도 괜찮다. 어떤 그런 그렇게 추론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결론 5번. 결론 5번. 각 구별 대장 아파트가 특정 구역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구역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수성구, 중구, 달서구, 뭐 달성구까지 대부분 대장 아파트들이 한 구역에 집중되어 있더라. 한번 볼까요? 자, 수성구입니다. 범어내거리 쪽에 범어동에 몰려 있더라. 그죠? 대장 아파트들이. 그리고 달서구입니다. 죽전내거리 쪽에 죽전역 쪽에 대부분 대장 아파트들이 몰려 있더라. 그리고 북구입니다. 북구는 침산동 쪽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서구입니다. 서구는 두류내거리, 두류역 쪽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중구입니다. 중구는 남산동 쪽하고 최근에 동성로 쪽 아파트들이 분양해서 약간 분산돼 있다. 남산동하고 동성로 쪽으로. 그리고 동대구역 쪽입니다. 동대구역 쪽에 동대구 사거리 이쪽으로 약간 몰려 있는 경향이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달성군입니다. 죽곡지구 쪽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경산시입니다. 경산시는 펜타일즈 중산동 쪽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음. 그리고 한 군데가 조금 예외입니다. 남구입니다. 남구는 어디 한 군데 몰려있기보다는 약간 분산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분산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약간 1호선을 따라서 분산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구는 집중 현상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작년에 최고가 거래된 아파트 봤을 때 대구 남구가 어떻습니까? 달성군을 제외하고 대구에서는 그죠? 조금 가장 꼴찌죠. 음, 그죠? 힐세대 대명센터를 2차가 6억 3천이니까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꼴찌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 집중 현상이 없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오르고 그 어떤 대장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몰려 있고 집중되어야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대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집중적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액 면에서도 약간 분산된다. 집중돼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앞에서 다 봤죠. 이렇게 전부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쫙 올라가는 듯한 서로 모여서 그렇죠? 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남구를 한번 가볼까요? 음, 남구 교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교대역, 대명동 교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남구도 도시 내에 위치한 그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남구도 어떤 집중 현상을 보이면 지금보다는 아파트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구역이 어디냐? 남구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명덕역. 1호선하고 3호선이 지나는 명덕역. 여기가 남구의 대장이 될 구역입니다. 그죠? 근데 그동안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요 위쪽으로는 중구고 요 밑에 쪽이 남구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요 핵심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급이 많이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편한 세상 면덕역이 분양을 했고 내년에 입주 예정이고, 자, 요게 이편한 세상 면덕역이 앞으로 남구의 대장이 될 아파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주변으로 이편한 세상 면덕역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가 또 들어오고, 다른 아파트가 또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요 맞은편에도 들어오고 하면 요 구역이 남구의 대장구역이 됨과 동시에 집중 현상이 벌어져서 아파트 매매가도 치고 올라가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남구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남구 대장은 이 아파트가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 다른 아파트들이 추가적으로 분양을 한다면 여기에서의 아파트 상승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어, 오늘은 24년도 최고가 아파트들, 구별 최고가 아파트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